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몇 분이 원장님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성 공공의적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골다공증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밀도가 감소하고 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있는 게 골다공증이 나이 드신 분만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골다공증이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에도 골 감소증, 심지어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이에요. 무리한 다이어트, 지나친 카페인, 또 가공식품 짜게 많이 먹어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늘어나는데, 골다공증은 부러지기 전까지 아프지 않다는 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기 전에 골다공증을 진단받아야겠죠.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흔히 덱사라는 골밀도 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폐경기 여성 50대는 당연히 한 번씩 해봐야 되지만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했다, 이런 분들은 저는 20, 30대라도 한 번쯤은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검사에서 T스코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 골다공증이 증상이 없지만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 이유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여러분들이 음식, 운동 이걸로만 잘하면 되겠지 하시는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좀 제대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약물은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과 골 형성을 좀 촉진시키는 약물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골 흡수 억제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치료 약물의 80%를 차지합니다.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면 이 약물만 먹으면 골 흡수도 억제하고 골다공증 치료가 될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게 이게 소화기 장애가 있어요. 먹고 나면 식도 역류가 되고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약 먹고 나서 아침에 빈속에 약 먹고 또 1시간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복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먹다 말다 하는 경우도 있고 길게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이 옛날에는 매일 먹다가 힘든 것 때문에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복용하거나 주사도 나왔죠. 이런 혈관 주사하는 거 말고 최근에는 데노스맙이라고 프롤리아 이 성분인데, 이건 6개월에 한 번 피하러 주는 골 흡수 억제제 주사도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약 또는 주사 계속해도 되나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치과 치료, 임플란트 이런 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이 경구 치료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한 5년 사용 후에 골밀도 보고 한 1년이나 2년까지 이렇게 휴지기를 갖는다고 하고, 주사제는 3년 정도 사용 후에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무조건 쉬어도 돼요 할 수 없는 게, 이 T스코어가 중요하잖아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요거 안 했을 때 골밀도가 너무 떨어져서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 T스코어가 2.5 이하인 분들은 요런 약 말고도 아주 조금 약한 여성 호르몬 대체제 썸이라고 하는데, 요런 걸로 좀 꾸준하게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썸제제를 요때 복용해줘야 되는 게 치료 중단 시 위험이 이 골다공증 치료제 부작용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왜 약물 휴지기를 갖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오래된 전통약이죠. 그거 계속 사용하면은 턱뼈 괴사라든가 오히려 비전형적인 대퇴 골절 같은 부작용 때문이에요. 치과 치료하고 턱뼈 괴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신경 치료한다든가 스케일링 같은 일반 치료는 약 휴지기는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한 5년 드시고 1, 2년 휴지기 이 스케줄을 따라야 되는데, 특히 임플란트 하시거나 심한 발질한다 이러면은 반드시 약 처방해 주시는 내과선생님이나 정형외과 선생님 상담 후에 임플란트 날짜를 잡아야 되고요. 이 골다공증 약을 한 4년 이상 계속 먹었다 이런 분들은 요거 끊고 한 2, 3개월 있다가 임플란트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미만으로 먹었다 이런 분들은 중단 후에 적절하게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원칙이고, 제일 중요한 것도 여기다 비타민 D, 칼슘 복용이 필수인 거죠. 일반적으로 칼슘은 800에서 1000mg, 또 비타민 D 한 800에서 1000IU 복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타민 D 요즘 한 2000IU 그 정도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칼슘 섭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케일, 시금치, 멸치, 치즈, 유제품 정말 중요한데, 요거 루틴으로 매일 먹는 게 좋긴 하지만 칼슘 섭취가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복용하시거나 주사로
바로 맞으셔야 되는 게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소화기 내에서 잘 되게 도와주고 최소 이 칼슘의 40% 이상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 요거 짝꿍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같이 복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골다공증과 음주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술 많이 드시는 과도한 음주 하시는 분들이 골다공증을 젊었을 때 진단받는 분들이 있어요. 요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억제하고 골 형성을 방해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나친 음주는 뼈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 부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뼈를 만드는 거죠. 이 골 감소증 진단받고 열심히 막 칼슘 비타민 D만 드시면서 매일 잦은 음주 하시는 분들은 요 음주 횟수 줄여야 됩니다. 또 그럼 음주 나왔으니까 흡연과 골다공증 어떤 관계일까? 흡연의 경우는요, 니코틴, 카드뮴 같은 이 화학물질이 비타민 D와 칼슘 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골 감소증으로 20, 30대 또 40대 진단 받으신 분들은 금연하셔야겠고요.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나요? 안 됩니다. 골 감소증, 특히 골다공증 미리 일찍 진단 받으신 분들은 금주, 금연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골다공증과 운동 정말 중요하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뼈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 좀 강도가 유지되고 약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뼈에 적절하게 체중을 부하해주는 운동, 걷기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가벼운 달리기라든가 층계 운동 괜찮은데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수영이에요. 저 골다공증 진단받고 수영 끊었어요 하시는데 수영은 아무래도 뼈에 부하가 덜 가니까 걷기, 조깅, 춤, 계단 오르기, 또 여기에 더불어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을 하면요, 뼈가 무겁고 또 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뼈가 좀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냐? 골다공증 진단받거나 골 감소증 있는 분들은 최소 매일 30분을 목표로 돼야 됩니다. 하루에 뭐 매일 30분 못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150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러닝이나 조깅을 하면 운동 강도는 가벼운 강도나 조금 보통 정도의 강도가 좋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골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맥박수에서 한 40에서 7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골다공증 환자분들이나 골 감소증 진단받는 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조언은 칼슘하고 비타민이 좋지만 영양제 과하게 복용 금지라는 거예요. 노인에게 과도한 비타민 D 섭취는 오히려 낙상이나 뼈 소실 유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칼슘 막 지나치게 섭취하면 이것도 심혈관에 석회화 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칼슘 적절하게 하지만 주로 식품으로 많이 섭취하고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칼슘하고 비타민 D 같이 있는 그런 약재로 선택해서 드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또 칼슘 보충한다고 막 멸치 갈아 드시는 분 있는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을 먹긴 하지만 짜서 염분 섭취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변으로 칼슘 배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골다공증 나이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골 감소증부터 시작해서 골다공증 증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뼈에 좋은 운동, 뼈에 좋은 식이요법, 영양제도 적절하게 과도한 영양제 피하시고 골다공증 진단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법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공무원 상담해서 건강한 뼈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